다음은 오늘의 주요 이슈를 주제별로 차례대로 들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국의 이란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주를 이룬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군사작전을 끝낼 수 있다고 밝히며 이란이 군사력을 재건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이고 우리가 더 오래 머물면 재건을 못한다고 주장했고 휴전을 원치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지상병력 투입은 않겠다고 말했지만 최근 수천 명 규모의 미군 추가 파견 보도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스라엘은 의미 있는 정권 교체를 위해 지상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세계 유조선과 액화가스선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며 인구 약 1억 명 이상이 필요한 식량과 물류의 대부분이 이 경로를 통해 들어온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해협 주변의 선박 공격과 보험료 상승, 운임 급등으로 물류가 마비에 가까운 상황이며 식품과 연료 공급망과 가격에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충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상 호위 등 군사 외교적 대응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 범위, 우선순위를 둘러싼 제약이 큽니다. 한편 재정 에너지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가 안정 목적으로 이미 선적된 이란산 원유의 제재를 해제했다고 전해지며 이 조치가 전쟁 자금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현재 전장 상황뿐 아니라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물류, 식량, 에너지 위기가 국제 경제와 지역 사회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 외교적 선택이 전쟁의 향방과 광범위한 부작용을 좌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모기지 금리 급등 속에서도 봄철 주택 구매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3월 초에 잠시 6%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달 들어 다시 상승해 3월 20일경 6.53%까지 올랐고 이란 전쟁으로 유가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채권 금리와 모기지 금리가 함께 상승했습니다. 금리 상승은 월 상환 부담을 늘려 구매력을 악화시키고 매수 여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봄철 주택시장 동향은 매물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신규 매물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라스베이거스와 시애틀은 매물이 늘었지만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마이애미는 줄었습니다. 러셀 2000은 최근 고점 대비 약 10.9% 하락해 조정 구간에 들어갔고 금은 안전자산 수요에도 불구하고 한 주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주택 진입은 개인 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요약하면 이란 사태로 인한 유가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금리와 달러 흐름을 바꿔 모기지 금리를 올리고 소형주와 금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젊은 세대의 주택 진입은 심각하게 억눌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관련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배심원의 판단과 관련된 일련의 이슈들입니다. 배심은 2022년 머스크의 트윗이 거래 보류를 시사하는 등의 발언으로 투자자들에게 허위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습니다. 손해액은 약 25에서 26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나 배심은 머스크가 조직적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진 않았고 머스크 측은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슈퍼마이크로의 공동 창업자 이시안 월리 리아오 등 3명이 엔비디아 GPU 서버를 대만, 동남아를 경유해 중국으로 밀반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는 리아오의 이사회 사임과 직원에 대한 행정휴직 조치를 발표했고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는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의 기빙 플래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버핏은 이 기부 약속을 옹호하지만 참여 속도가 둔화하고 일부 억만장자들의 탈퇴나 수정 사례가 비판을 키우고 있으며 염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넥스타의 테그나 인수는 FCC가 승인했고 10개 주의 주 검찰이 긴급명령 TRO를 제기하며 반독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CBS 뉴스가 거의 100년 가까이 운영해온 라디오 뉴스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소식도 함께 전해집니다. 필요하다면 각 항목의 배경이나 향후 전망을 더 자세히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오픈클로로 상징되는 인공지능의 상품화 우려와 연방 차원의 감독 논의, 그리고 지열 탐사와 관련한 AI의 활용, 아마존의 스마트폰 부활 시도,
그리고 HSBC의 AI 도입으로 인한 인력 감축 가능성 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픈클로우는 오픈소스 기반의 자율 에이전트 플랫폼이 급속히 확산되며 차트 GPT급 사건으로 불리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보안 서비스인 니모클로우가 기업 채택을 돕겠다지만 기술이 오픈소스인 만큼 소유권 이슈와 기업 신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백악관은 연방 차원의 AI 감독 계획을 제시했고 데이터 센터 관리, 사기 대응, 지적재산 보호, 부문별 규제 권고 등 역대 목표를 담은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의회의 통과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또한 산스카 같은 AI 프로젝트가 지열 자원 탐사를 산업보다 더 빠르게 발견하게 하는 등 탐사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고 비용 절감을 가져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트랜스포머 프로젝트 아래에서 스마트폰 부활을 모색 중이며 이는 알렉사와의 통합과 맞춤화된 기능을 강조하지만 출시 시점과 비즈니스 모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HSBC는 AI 도입으로 은행 업무를 자동화하면서 수천에서 2만 명 규모의 감원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과 함께 새로운 리스크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DHS 예산 미확정으로 공항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며 TSA 직원들이 무급으로 근무하도록 강요받는 상황과 그에 따른 우려입니다. 현재 공항 운영은 무급 근무로 인한 결근 증가와 직원 이탈이 늘어나면서 보안 검색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길어지며 일부 항공편의 지연과 결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TSA 직원들은 낮은 임금과 사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생계 위협을 느끼며 부업을 찾거나 구호에 의존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채용이 동결되는 등 인력 충원에 한계가 있으며 근로 환경과 보상 체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직 문제가 지속될 우려가 큽니다. 의회 차원의 대응과 예산 합의가 필요하며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선 앨런 머스크가 TSA 급여를 대납하겠다는 제안을 거론하기도 했으나 법적 가능성과 실행 방식은 불확실합니다. DHS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공항의 안전과 운항 신뢰성 문제는 장기적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